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의식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지금 검찰과 문재인 정권과 대립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질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 문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김정기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이 굉장히 이제 반발하고 있는데, 그렇죠. 예, 뭐 당연한 걸 거예요. 그렇죠. 예. 충분히 예상했던 일이죠. 네. 원래 문무일 총장이 임명장 받을 때 네. 청와대에서 임명장 받던 그 그림도 상당히 좀 가관이 아니었거든요. 예. 이게 마치 어쨌건 임명권자 대통령이잖아요. 네. 대통령 위에 검찰이 있는 것 같은 이 조직의 이기주의가 극대화되는 그런 장면을 사실 그 당시도 연출을 했잖아요. 예. 사실 검찰청이라는 게요. 예. 법무부 산하의 외청에 불과합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검경이라고 그러잖아요. 경찰청은 행안부의 외청이고 검찰청은 법무부의 외청이에요. 이게 외청장에 불과한 건데 권력을 너무 많이 준 겁니다. 네.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권력이 많이 보장이 됐지만 사실 이분들이 보면은 검찰이 그동안 해왔던 행태들을 보면은 정거된적인 그런 요소들이 많았죠. 네. 예를 들면은 검찰총장을 왜 장관급으로 예우합니까? 경찰청장은 밑에 부하들이 12만이에요. 네, 그렇죠. 그런 네. 문제는 있어요, 확실히. 검찰청에 네. 검사들 2,100명이에요. 수사관 따로 있지만. 네. 그런데 경찰청장은 외청장이 전부 차관급이거든요. 기획재정부에 국세청, 관세청 얼마나 셉니까? 그렇죠. 차관이잖아요. 예를 들면 그럼 당연히 경찰청장, 국세청장, 검찰청장 차관해야 되는 거 맞죠? 예. 근데 지금 장관급 예우를 해주고 있죠. 예. 또 한 가지는 이 밑에 검사장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예. 헌법에는 검사장이라는 용어도 없어요. 검찰총장과 검사만 있을 뿐입니다. 청청시하로 계급을 많이 만들어 놔가지고 마치 군대 조직처럼 조폭 조직을 한 거 아니에요, 이게. 예. 검사장이 뭐예요? 중앙부처로 보면은 검사장이 국장급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검찰청에서 검사장이 실제 호봉으로 놓고 보면은 차관급 예우를 받고 있어요. 예. 말이 됩니까? 그런 사람들이 40명이 넘어갑니다. 아. 아니, 행정부에 우리가 상권 분립이잖아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인데 이 중에 하나인 행정부에 한 부서인 법무부에 일개 외청에 불과한 검찰청에 차관급 고위 인사가 40명이 넘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문제는 있군요, 확실히.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전 중앙부처에 차관 숫자, 정차관 숫자 합쳐도 이렇게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이거는 기형적인 검찰 조직이에요. 네. 그래서 현재 검찰 이 조직 구조도 그렇고 검찰이 그동안 누려왔던 특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제는 문무일 총장은 제발 좀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는 검찰이 되려면은 그동안 누려왔던 거를 왜 마지막까지 검찰수장으로서 지키려고 하는지 안타깝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지난번에 그 외국 갔을 때 사실 냉정한 의미에서 항명입니다. 항명이죠. 그렇잖아요. 네. 일개 외청장에 불과한 검찰총장이 어떻게 그런 항명을, 그리고 명분이 없으니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그렇다고 검찰이 지금까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했습니까? 독일의 헌법보호청처럼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을 실천하는데 모범적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말할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검경수사권 분리는 20년 이상 동안 추진되어 왔는데 이번 정부에서 이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안에 나와 있잖아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게 수사개시권은 지금까지도 검찰과 경찰이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수사지휘권을 검찰이 경찰에 대해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새파랗게 젊은 초임 검사가 경찰청장 위에 있는 구조가 기형적 구조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옛날식으로 사법시험하고 지금은 로스쿨인데 하면은 5급 공무원으로 해야지 왜 상급을 줍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검찰청은 행정부처의 일개 부서의 일개 외청에 불과한 게 왜 법원하고 같이 가야 돼요? 법원하고 급수를 맞추려고 했다? 말도 안 되는 발상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부터 하나씩 고쳐 나가야 되는데, 아니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주자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시키자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원래 검찰이 행사하던 기소권 독점해라. 그리고 검찰은 영장 청구권이 있잖아요. 네. 헌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검사만이 영장 청구권을 가진다고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까지 가진 거잖아요. 네. 그런데 왜 수사 종결권을 경찰한테 못 주겠다는 겁니까? 아직까지도 그 기득권에 연연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검찰이 셀프 개혁을 해서 성공한 적이 있습니까? 결국 방법은 외부의 힘으로 검찰 개혁을 해서 검찰의 권력을, 비대화된 권력을 분점시키는 게 예. 상권 분리까지는 안 치더라도 권력의 분점 차원에서도 상당히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여튼 검찰의 잘못된 점도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 부분들을 이번에 개혁해야 된다. 그런데 맞습니다. 이게 만만치 않을 거란 말이죠. 만만치 검찰 않겠죠. 내부의 반발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 정권과 갈등을 빚어가면서 뭔가 큰 게 터질 수 있다. 그동안 자료를 갖고 있다. 그렇죠. 네. 그런 거잖아요. 원래 우리나라 검찰의 역사를 보면은 지금 임기가 5년이잖아요. 정권 초 1, 2년 차에는 충견처럼 완전히 충성을 다하다가 정권 중반기에 딱 들어가면 레임덕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물어뜯거든요. 네. 뭐로 물어뜯는지 아세요? 2년 동안 정권의 악재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차근차근 수집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어느 순간에 그 자료를 가지고 이제 협박하고 위협하면서 검찰 권력을 지속하는 거죠. 그게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런 검찰의 행태가 대한민국 국정농단의 주범이었다는 사실 아세요? 국정 혼란이 왜 정권 2년차부터 시작이 됐느냐? 이런 검찰 이기주의에서 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말이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도 네. 검찰에 지대한 공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재인 정권에. 네. 이 문재인 정권은 검찰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정권을 만들 수 있었는데 네. 지금 검찰을 압박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민노총이 난리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빚 갚아라. 예, 촛불이 그렇죠. 우리가 들어줬는데 청구서 내놓고 있잖아요. 청구서 우리가 다 내놓고 막 이제 네. 빚 갚아라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고 있는데 검찰도 지금 그런 상황으로 몰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도와줬는데 니네들 우리를 갖다가 지금 이렇게 홀대하고 우리를 박살내려고 해? 자, 빅카드가 네, 있을 빚카드 겁니다. 한번 보내자 이런 시점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서서히 오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아무리 드리워지는 순간인데 사실은 이제 아까 검경수사권 조정안 같은 경우 지금 보면은 국회가 이제 입법을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패스트 트랙에 상정은 됐지만 법사위원회 멤버들이 전부 법조인이잖아요. 그 중에서 검찰 출신이 많습니다. 네. 여야를 막론하고 검찰 출신들이 정치권에 지나칠 정도로 많이 진출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위하는 게 아니고, 아니 검찰을 떠나서 입법가로서 국회의원이 되었는데도 친정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 거예요. 네. 친정을 대변한다니까요. 그래서 검찰청에서 전방위적으로 아마 국회를 겁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검찰에서는 이미 중요한 정치인에 대한 자료들 다 가지고 있잖아요. 벌써 조홍천은 민주당의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예, 민주당 조홍천 의원은 벌써 반기를 들었기 때문에 아마 국회에서도 그렇고 이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쉽지 과정에서 않겠죠. 말씀한 대로 뭔가 큰 게 터질 수 정권의 실정, 네. 비리가 터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충분히 가능성이 네. 있죠. 지금 옛날에도 그래왔듯이 그럴 개연성이 충분한데 저는 이제 미국에서 미국 법을 공부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 권력이 분립되는 구조에 많이 익숙해 있어서 기본적으로 한국의 검찰이 나름대로 순기능도 있었지만은 이번 기회에 좀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예. 그리고 검찰이 솔직히 이야기해서
국민을 보고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까? 검찰총장 문무일이 국민의 기본권 수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야기했잖아요. 네. 언제 검찰이 국민 보고 법 집행을 했어요? 권력이 셀 때 권력이 센 집단을 그렇죠. 바라보면서 이 일을 했고, 권력이 힘이 없으면은 물어뜯기 시작해가지고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린 주범인데 그런 말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도 맥을 잘 짚어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좀 탄핵 과정을 잊어버렸네요. 탄핵 때 얼마나 많이 고초를 겪고 당했습니까? 그게 다 바로 이 검찰 권력 때문에 생긴 일이라는 거 우리 까먹고 있죠. 지금 문무일을 저희가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한 부분도 있지만 그건 말이죠. 문재인 정권과 싸워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검찰과 문재인 정권이 격돌하게 생겼습니다. 우린 이 과정에서 문재인 정권의 비리가 언제 터지나 이렇게 관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말이죠. 곳곳에 빚을 졌기 때문에 쉽게 이 정권을 유지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엄청난 채무를 지고 정권을 창출했기 때문에 그 이자 내는 것도 허덕허덕거리는 정권 오래 가지 못할 거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신의 한 수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추천 버튼, 댓글로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